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을 경험한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정말 왜 했나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결혼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걸까요? 경제력도 있고 경력도 있지만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제 경우엔 시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신의 문제가 좀 많아요. 특히 신우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 신들 둘 다 하나같이 참여. 요즘은 개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질하는 들보다는 오히려 같은 여자끼리 힘이 되어주는 신들도 많다는데 왜 나는 이런 신호들을 만난 걸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 명은 삼남중 막내로 덩이로 꽤나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자란 같고요. 그리고 결혼을 최근에 했습니다. 다른 신우의 한 명은 남편의 누나로 저보다 6살 이상 연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꽤 예쁜 편이라고 해요. 그 덕분에 부자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신우의 남편은 과일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일을 어떻게 판매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서울의 비싼 동네에서 살며 미용실을 자주 가고 다양한 관리를 받아서 한 번에 5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관리도 1년치를 끊어서 받는다고 해요. 이미 예쁜 얼굴에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받다 보니 나이가 있어도 전혀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강남의 젊은 사모님처럼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데 부촌에 살면서도 굳이 인천까지 피부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네요. 멀리 인천에서 피부과를 다니는 것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제가 피부과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서울 쪽이 더 유명하고 잘할 것 같은데요. 오래된 단골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결혼한 후에도 피부과를 다니는 것이 놀랍더군요. 우리 시댁이 인천에 있어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필라테스 다니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군요. 그것보다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하는 이야기를 할 곳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피부과에 갈 때마다 반드시 시댁에 모여야 했대요. 저가 아는 친구는 필라테스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 개인 PT를 받지 않냐고 하는 건가요? 돈을 아껴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받는 게 서로 친해지는데 좋다고 대답했는데 혹시 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완전 웃기지 않나요? 아니에요. 남편은 돈을 벌면 얼마나 쓰는지요. 언니, 진짜 제가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해에 바르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게 말을 하죠? 그 사람 웃기네요. 진짜 내 의견으로는 그 사람은 분명히 과대 어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갑자기 부장이 된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쨌든 뭐가 되었든 비싸게 지불해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말해봐도 제가 피부과를 인천에서 받았잖아요. 어차피 동일한데 왜 서울에서 비싸게 받겠어요? 맞아요. 언니 맞는 말씀이에요. 좋아요. 언니가 부자가 됐다는데도 그렇지. 나도 정말 언니처럼 부잣집 남자 만났어. 그래서 나도 언니처럼 살 거야. 그래 너도 빨리 좋은 남자 만나면 좋겠다. 나 역시는요. 근데 피부 관리하는 생각 없어요? 이제 가관할 나이가 됐지만 관리해야죠. 아, 저요. 아, 저는 그냥 그런 거 굳이 받을 생각이 왜 여자는 나을수록 그런 거 받아야 되는 거지? 여기 봐, 오라요. 벌써 잔주름이 생기고 있어? 여자는 이게 뭐야? 아,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동생에게 좀 말해줄까나. 아니에요. 정말 받을 생각 없어서. 그래요. 그래, 피부과 다니는 건 진짜 좋은데 하긴 올케의 처지로 안 받는 게 맞겠지. 돈이 좋긴 좋아. 나도 벌써 40이 다 되어가는데 어디 가든 나 20대로. 본다니까 특히 여기 오늘만 해도 내 아이들은 모두 아줌마로 변신해서 보는 것이 더 어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언니가 좀 어리게 보이긴 해. 내가 언제 그런 남자 만나? 진짜 부럽다. 이렇게 신우는 은근히 우리 부부를 무시하고 자기 돈 많은 걸 자랑했어. 그 앞에서 나는 기댈 수밖에 없어서 망설였고 막내 신우는 손까지 쳐가며 부러워했어.
신이는 그 모습을 즐기듯이 했어. 그리고 말한 대로 자기 동네 사람들 언가 흉까지 보고 말이야. 사실 신우이 내가 부자인 건 맞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 보면 그 동네에서는 잘 사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좀 무시당하는 편인지라 여기 와서 그러는 거죠. 물론 그래봐야 저희보다 잘생겼지요. 사는 건 사실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우를 보며 거북스러운 저의 남편도 신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돈 자랑에 남편한테 빨리 돈을 잘 벌라고 권유했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성공해야 한다며 비웃으며 그 행동으로 신이를 꺼려했죠. 덕분에 남편도 신이를 멀어지게 하기 시작해 모두 신이를 만나는 일이 줄었죠. 그때는 솔직히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2년 전 신이가 갑자기 비싼 차 한 대를 사줬더니 상황이 변하더라고요. 엄청 비싼 차를 준 것은 아니지만 국산 SUV를 사줬죠. 그 이후로 신이와 남편은 더욱 어색해지며 거리를 둔 관계가 되었어요. 덕분에 제가 신들을 다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고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신부분도 조금씩 바뀜이 없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실제로 만나보았는데 사람은 어떠하던 신우는 그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전히 그는 나만 보면 돈을 자랑하고 사실 이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산 차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내는 행동까지 해서 당연하게도 난 신우를 만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점차 우기까지 사라져가면서 신우와 대화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적당히 대해주는 것도 두 번은 괜찮겠지만 신우는 그것을 눈치챈 것일까? 어느 날 훌륭한 선물을 주겠다며 정말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 옳게도 여러 차례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시댁에 오면서 몇 년 전부터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니잖아. 아니 비싼 명품이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건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명품에 관심도 없어서요. 어차피 가방이 거기서 거기죠. 명품이라고 그 안에 내용물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가방이 거기서 거기라 명품은 다르지. 사람들이 괜히 명품 하는 줄 알아? 가방 살 여유가 없어 그러는 거야? 난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명품 팩 하나 없으면 무시당해. 전 진짜 솔직하게 명품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올 때도 하나쯤 살 수 있었음에도 안 산 거고요. 그런데 신우이 머릿속에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하는구나. 어떤 알게 뒤죽박죽인 손을 그롯 보이자 나는 그녀를 건네주고자 벽에 인사를 올려놨다. 정말 싫었어요. 명품 가방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이 차를 선물해준 걸로도 저한테 매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가방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난리가 날까 걱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신우는 그렇군요 라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1시간가량 자신이 가진 명품 가방에 대해 자랑을 떨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신우는 정말로 예쁘게 포장된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명품이라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져와서 열어본 순간 기분이 확.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신우가 사용하던 가방이었어요. 중고 제품을 원래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저렴하게 중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 상하게 된 것은 그냥 신우가 사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호가 준 명품 가방 안에는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알 수 없는 버릴 것만 담긴 풀린 포장지, 구겨진 메모장, 먼지로 빛이 바래진 휴즈,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닐봉지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면 아무래도 쓰레기를 담아서 선물한 건 아닐까요? 비록 그 의도가 그런 줄은 몰라도. 그래도 안을 비워서 준비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건 말 그대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의조차 지켜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신에게 만만한 존재인 건가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자존심도 지나치게 상해서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다시 신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째서 이딴 걸 주냐며 화내고 돌려주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런 일을 해결할 자리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동시에 일을 다시 구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육아하느라 일을 그만둬야 했었는데 그런 선택이 결국 저를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만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아이를 낳기 전에 다닌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 기준에선 잘 나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긴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죠. 어차피 우리 아이도 곧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구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원하는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달했더니 뜬금없이 반대를 하더군요.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데 왜 다시 구하는 건지 라고 말이에요. 그냥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저도 다시 일을 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커지면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중고등학생이면 모를까 유치원 아이인데 다시 일을 찾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도착했어요. 물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으면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몇 년의 경력이 단절된 상황인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 말은 아예 일을 찾지 말고 전업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일을 찾느냐 하는 얘기야? 올케는 그 정도로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능력이 없는 여자로서 여전해. 그렇지 맞아, 언니. 그 표현이 좋아. 진짜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져서 남편을 잘못 만나면 힘들어지는 거야? 능력이 좋은 여자는 원래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세상에. 올케 언니 이렇게 언니를 보니까 좋은 남편을 만나서 대접을 받고 호강하는 모습이 보여요? 알겠어요. 밖에서 여자가 이래봐야 도대체 뭐가 되냐고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하느라 피부만 더 괴로워해야 돼요? 피부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더 낫죠.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고요. 우리 언니는 일 안 해도 무시 안 받는데요. 아휴, 됐어. 이해도 못하는데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어차피 나가서 다시 일해봐도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며 바로 그만둘 걸 그냥 허세가 들어서 그래? 허가 형님, 허세라고요.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저의 얘기를 안방에서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누가 뭘 한다고 다시 말하라고.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엄마 아니야? 올케가 갑자기 이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복이 아니죠. 지금 아이가 학교에도 못 가는데 왜 이러나요? 당신은 엄마로서 책임감이 없나요? 어머니, 그게 아니랍니다. 대체 뭐가 문제죠? 얘만 문제인가 봐요. 남편은 사업하고 있는데 당신이 뒷바라지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때문에 아들이 사망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상황에서 신우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살기 싫어요. 그런 건 참을 수 없는데요.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없는 거죠? 그런 복지 지런 게 뭐예요? 꿈꾸지 말고 그냥 뒷바라지나 잘하라고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전 그저 앞으로 자녀가 자라나면서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그런 건데요. 저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충분한데 왜 어머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일단 알겠다고 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건 아니겠죠. 당신, 우리 엄마에게 한 소리를 이미 들었다며
그쪽으로 왜 그리 복직을 해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게 만들었느냐고. 아니, 왜 갑자기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처음에 제가 복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정말로 제발 복직하지 마세요. 엄마도 그렇고 우리도 누나부터 동생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할 필요는 없어. 나는 지금 신호등을 지키고 싶다는데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누가 나를 무시하냐고. 그건 내 누나가 그렇게 말했거든. 밖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하지만 여자가 집에서만 가정을 돌보면서 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남편이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 그래서 나는 욕먹고 싶지 않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동네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누나가 사는 곳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까. 여자가 외부에서 일하면 쓸데없이 돈을 쓰고 남편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들었어. 그러려고 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는 거냐? 뭐 참, 형님이 그래? 내가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일하는 거라고 짜. 어이가 없어서 아이가 됐고 나도 이제 반대할 거니까 복직하는 거 그만두고 애를 잘 봐. 하튼 쓸데없이 어디서 바람만 들어서는 뭐야? 아니, 아까부터 당신 정신 좀 차려. 우리가 형님이랑 같아. 당신이 무슨 몇 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같이 벌어야 우리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데 무슨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거냐? 지금 나를 무시하려는 거냐?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라는 거야? 됐어. 솔직히 시댁 가서 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당신 말을 듣니까 그런 고민한 내가 바보였지. 복직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 하지 말라니까. 돈이 문제면 내가 잘 보면 될 거야. 요즘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자,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씩씩대며 통장을 하나 보여줬는데 통장을 살펴보니 1억이 넘는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수익이 조금씩 늘고 있었고 최근에는 1,0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저희는 경제적인 권한도 남편이 가지고 있고 저는 그저 남편이 준 생활비만 쓰는 입장이었다는 걸 몰랐는데 남편 말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복직을 해봐야 하는데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제 말을 듣고 집에만 있어 사람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알겠어요. 아니, 내가 일하는 것과 당신을 우습게 만드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아이를 이혼 가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아이를 그런 식으로 벌레 취급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혼에 대해 두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가 성장하면 혹시나 외부에서 모욕을 당할까봐 조금 불안했던 것 뿐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몰래 공부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갑자기 동생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중대한 병에 대한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냐는 말을 하더군요. 저희 친정은 사실 상황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계시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 함께 상의해보려 합니다. 그때는 그나마 제가 생활비를 돌려드려서 그땐 괜찮았는데 제 결혼 이후로는 뭐 그러니 당연히 동생 치료비도 없으셨고 동생도 딱히 모아놓은 돈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고요. 1년 전에 봤던 남편의 통장 잔액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쯤이면 2억 가까이는 모여 있겠다 싶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돈을 달라고?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니. 내 동생이 아프대.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그렇다고 큰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돈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 나라도 도와야지. 아니, 그걸 왜 당신이? 당신의 동생은 이제 성인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은 현재 급한 일이 있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인은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사람이 그텐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텐을 죽이도록 만드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받는 일은 때로 어쩔 수 없이 생산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현실이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일일 뿐이에요. 만약 급하면서도 당신의 동생을 도울 필요가 있다면 세금이라도 빼봐서 돈을 지원하라고 하면 되겠죠. 지역에 상관없이 세금을 더하여 LXX 계산하면 그 돈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당신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서 치료를 받고 다시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회사를 다녀야 할 것 같지만 아니면 고시원이나 다른 어디든 살아도 되겠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난 도와줄 수 없다는 건 알아야겠죠. 남편은 고집이 강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 소용없었어요. 돈 없이 사정을 처리하려고 해봤지만 결국 제 돈도 남아있지 않았고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은 집 사는데 다 들어갔어요. 남편이 경제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기에 내 동생을 도와줄 수 없었고 결국 동생은 전세금을 빌려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했지만 정에 없는 것을 떠나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로부터 반년 후 막내인 신우가 결혼을 합니다. 돈 많은 자를 만나 신우가 소개해준 사람과 만나면서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이었지만 막내인 신우는 그런 걸 별로 상관 안 했나 봅니다. 어차피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의 인생이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막내 신우가 결혼을 하든 말든 어차피 저와 상관없는 문제라고도 하죠. 근데 문제는 남편인데요. 남편은 저한테 막내 신우에게 2억을 보내줄 거니까? 알지, 내 동생 결혼하는 거 그 때문에 2억 쓸 거니까? 통장에 돈이 없을 때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 다닌다니? 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어떻게 자기 동생이 결혼한다고 2억을 그렇게 쉽게 내놓느냐? 뭐야, 갑자기 그런 소리야? 2억을 막내 신우한테 왜 주냐고? 내 돈인데 오빠가 돼서 그런 것도 못 해준다고. 당신이 내 동생이 아파서 뭐라고 했는데 다 큰 성인이니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 안 그랬어? 그럼 우리 누나도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내 가족인데 여동생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집안 장남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 그럼 내 동생은 가족 아니야. 난 왜 동생 못 도와주게 한 건데? 나랑 너랑 같냐? 여자는 출가 위인이라고 하잖아. 넌 그런데 신경 안 써도 아무도 뭘 안 해 하지만 집안의 기둥에 나는 좀 달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꼬우면 내가 직접 돈을 벌어와든가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뭐 문제 있어?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렇게 복직하는데도 이혼을 운운하면서 복직을 막은 게 누군데요? 뭐야,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이 이러려고 내가 복직하는 거 그렇게 막았어?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돈은 내가 벌어온 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신경 끄세요. 그게 어떻게 당신 혼자 번 돈인데 육아하고 당신 뒤를 보는 것은 나 혼자 했는데 소유권도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할 때 그것은 다 인정될 거예요. 재산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건 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돈은 내가 벌어왔는데 왜 나눠줘야 하는 거죠? 대체 뭐예요? 아무튼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지금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진짜, 당신은 너무 못됐다. 이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같이 살아온 내가 등신이 그래요. 오히려 잘 됐어요. 그냥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혼하면 당신이 살아갈 능력은 있는 도중에 이미 경력이 단절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난번에 동생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한 것은 사실 당신이 혼자 살기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걸 나는 알 것 같아. 아니야, 당신 말대로 우리 아이를 이혼 가정으로 만들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집을 보니까 당신과 계속 함께 살면 우리 아이에게 더 해로울 것 같아요.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살면 이기적이고 비록 이들지만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 매정한 사람으로 비칠지도 몰라. 난 우리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아, 그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해봐. 과연 이혼하고 잘 살지 궁금하다. 경력 단절된 지 몇 년이나 된 여자가 그것도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주길 기대하겠냐? 한번 해볼 만한 일이야. 해봐.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저를 비웃었는데 할 수 있다면 바로 이혼하고 싶었어요. 이혼하기 전에 최대한 힘을 모아서 저의 얼굴에 제 손도 때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란 말처럼 이랬습니다. 저는 법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단정지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정말 이혼 서류를 가져오니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했죠. 이혼 소송이 간단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지고 복잡해지며 지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분께서는 여성인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이 끝났을 때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집값 카탈로그 절반쯤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이며 있던 내조가 이그조어 버턴트 인정된 재산파다 흐트러져 있을 수 있을까? 큰돈에 눈이 멀적그 이 비 포함 아예. 남편은 여동생에게 이 빚도 주기 시작하고 남은 재산들은 대다수 분할로 여겨지자 70%도 다시 소유위한 모든 해준 아내의 인이 짐직은 모무 재산 다시 또 멋주고자 만지 언나진에게 이 손은 무의미한 존재자나며 이런 집안을 위해 투비줘야 집중해서 혹은 결제 시 잘못됐던 것 몰이 이미 종료된 데 판결을 통해 좌르게 전화했다. 통에 매달리다 다시도 있지만 상황을 버릴 없었죠. 이혼에 고통당하는다면서 소우슈키테의 부도 놓여주어도 기내로 인혼 결사례에서 남편 보여주었던 해 속해진 모에 또한 듣는다 트저리근 대그 애편에 사대장이 작어중중 응자체구는 뎁종갑 우칠기고나 털때 생각을 지도연 바르제기쯔기할 장에 완데닐라 기서소씨를 이런 소은 귀피도던 마친막늘 강하는 지에 깰라업것 가온요박동에서 나오려고 해짐을 니오지언나는 되생푸도이어듯 내시가 프로막내 만테로이 남지 업롱은 갔던 재산 소민쯤이 이스트께 일거마교가지 정을른 심임은 모요주요 들고에 에이비장을 되고 나저 기억 얻는 면대열 상해을 수결록서 손직내체에게 후기도를 애에게 매리며고 다구고하시에 이와가 도구그나 걸게어 려우나 소환과의 이 우이는 것되 시소 되포어다부다진 여이부주 싹든 된 수정 쓰아지표 현경 백슬래쉬사인 API 이보니아 와그 알심 우인 정화로 형신 이 방위받는 함수시나리 위레이나 어느 누가 출간해차 태전 일버저 동구리음 남태과을 고미청 이을 막은 이림돌이 입경며 운격에 때웰구기 곁흥늘은 이제 결여더어 되하 있어 발든다실리 사하를 해서든 큰어소 신도 수업서도은 이 이나따리진 더버리에 진으로을 이색이 절왔드랍다. 냉 나라리늠이고 이 미필키를 기여기르다고 싸룬 이풍비 부방도리결 인도이범원 이하하절 출료분 어문을 토붕전이 위어언에만 선화 밉게 수법하면질 안미바나치 위무하라. 신우가 결혼을 한 후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어디든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올 수 있느냐는 말이었죠. 내 이혼하고 있는 친구가 미안한데 제 동생을 잠깐 데리고 우리 집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아니, 잠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쫓겨난다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대요? 우리 부모님을 찾으러 가기엔 조금 창피할 것 같고 우리 집 여기 이제 내 집이니까 당신의 집이 아닌데 그리고 당신도 쫓겨난 상황에서 당신 동생을 어디로 가져와야 해? 아이야,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사정이 좀 급하다면
그래, 그 사정이라는 게 대체 뭔데? 아, 그게 나랑 우리 누나가 동생에게 줄 돈이 있잖아. 아, 당신의 2억 원을 신호가 주겠다고 했던 돈이 그게 부족하다고 해요. 거기다 어우차 이름, 그 집안도 웃겨요. 돈 많은 집안들은 다 그랬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막내 동생에게 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쩌다 파리가 꼬였는지. 들었잖아요. 파리였나 보더라고, 파리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진짜로 다시 없을 좋은 기회인 거예요. 내 동생을 꼬셔서 그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돈은 사기꾼이 먹고 날아갔네요. 제가 이혼 결심을 하는 계기가 2억 원 때문인데, 돈을 받았으면 잘 살 텐데, 어떻게 또 사기를 당해서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거겠다고 하는 건지, 하지만 제가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닌지, 남편의 부탁은 거절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게 아직도 동생이 아플 때 남편이 도와주지 않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근데 뭐, 고작 창피하다, 쪽팔린다 그런 이유로 내가 도와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서 그런 건가 봐요. 아니,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져서 억지로 한 그 사과는 필요 없어. 그런 건 어쨌든 난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웃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우리 집에 전화벨이 울린 것을 듣고 누군가가 하고 봤더니 신우희였어요. 저기, 올게. 혹시 나 잠시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지금 갈 곳이 없어서요. 그러면요, 아니요. 아가씨도 그랬는데 형님이 갑자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 우리 막내도 그랬어요. 아니, 그게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기꾼이란 놈은 보통이 아니었더군요. 막내 신우에게 돈을 훔치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신의 돈까지 왕창 훔쳐갔대요. 물론 막내 신우가 그에게 투자를 권유했지만 그 사기꾼이 신우이에게 직접 와서 엄청 설득했대요. 근데 사실은 신우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엄청 벌어와서 남편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신우가로로 최고로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더욱 불안한 거겠죠. 신우는 자신의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사기꾼에게 바쳤다는 사실로 몇 배로 불어난 돈으로 최고의 부자가 될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투자가 그렇게 쉽다면 세상 사람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테지만 또한 그런 정보를 타인에게 퍼뜨리는 것 자체가 사기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자랑하는 모습을 몇 년간 지켜보다가 싹 마음이 변해서 잘된 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한 건 아닌가요? 아, 알겠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이혼한 후 이곳은 이제 제 집이에요. 오늘부터 그 사람과 그의 가족까지도 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도 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알아온 것이 몇 년인데 그 몇 년간 저는 딱히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당신 아무리 이혼했지만 사람은 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 글쎄요. 난 그 예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매정하다 올게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래. 좋아. 그래서 그럼 대신에 다른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다른 부탁을, 글쎄요. 딱히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게 사실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남편 재산도 재산이지만 내가 빚까지 내서 투자를 했거든.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그래서 급이 다 갚아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말 급해서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아니라서
내가 지금 가진 모든 재산을 내 동생에게 주려고 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사채까지 빌리고 투자를 결심했을까요? 신우는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말을 듣고 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 사채를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것인데 빚이 눈덩이처럼 급격히 불어난다는 게 무서워.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 하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었어. 남편이 한 얘기를 신우에게 전해줬어. 정말 안 됐네? 형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동생이 정말 힘들었었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성인이라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며 도와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어요. 아니, 나 진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라며 말했어요. 옳게 그때 제 동생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몰랐어요. 형님, 근데 제가 왜 그것도 지금 이혼까지 한 상태에서 저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인 형님을 도와야 되겠냐고 말했어요. 전 도와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형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양심이란 게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짐을 챙기고는 신우와 함께 집을 나가게 되어서 솔직히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후련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동생도 비슷했던 적이 있었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신들은 당연히 이혼을 했고 신우가 지은 빚은 남편이 분할받은 재산과 부모님 집을 팔아서 겨우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방에서 5 식구가 함께 산다는데 그 광경을 보니 빨리 이혼해서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가게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분할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걸로 시작한 거죠. 장사는 물론이지만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얻어내겠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서 저희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